매주 토요일에는요, 음향으로 풀어내는 한방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긍정성 강화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보셨나요? 예, 저도 가끔 한 번씩 이제 사보곤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로또 100억짜리에 지금 당첨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일단은 막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근데 과연 좋기만 할까요? 아니요. 로또 100억에 당첨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뭐가 안 좋을까요? 미국에서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0년 뒤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에 이렇게 이런 복권에 크게 당첨이 돼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이제 얻었던 사람들이 3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95%가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왜냐면은 아직 돈을 관리할 어떤 그런 충분한 연습도 되어 있지 않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있는 대로 이제 흥청망청 쓰다가 보니까 일단 씀씀이는 커졌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하거나 벌 수단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제 씀씀이만 커지고는 금방 이제 허덕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상황이 100% 좋기만 한 상황도 혹은 100% 나쁘기만 한 상황도 없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제 동양학에서는 음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모든 산물의 음과 양적인 측면이 양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해져요. 우리가 동전을 볼 때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지만은 그 동전의 반대쪽 면도 반드시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쪽은 한쪽 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춰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상황의 그림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 그림자를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밝은 쪽을 쳐다볼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요.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빵을 샀는데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빵에 하루 만에 곰팡이가 피었어요. 살 안 쪄요. 안 좋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살이 안 쪄요. 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까요? 그 빵은 방부제가 좀 덜 들었나 봐요. 믿고 먹을만 하겠어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또 어떤 측면이 긍정적일까요? 네, 그날은 좀 실컷 잤어요. 그래서 몸에 좀 피로도 풀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부부싸움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기분은 일단은 되게 막 이렇게 흥분되고 짜증도 나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또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갔대요. 네, 싸움을 핑계로 또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올 기회가 생겼어요. 네, 또 어떤 게 긍정적일까요? 후회하는 일이 생기겠죠. 네. 후회하는 일. 후회하는 일이 생겨서 그건 긍정적일까요? 네, 뭔가 좀 생각을 네, 좀 더 생각을 해볼 더 기회가 할 수 생겼어요. 있는, 네, 기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어떤 게 좀 긍정적일까요? 그래도 싸우긴 했더라도 적어도 그 순간 서로의 생각을 좀 알아봤겠죠. 소통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가게를 열었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은 되게 막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테지만은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가게를 한번 둘러보고 정리정돈할 수 있어요. 가게를 정리정돈할 여유가 생겼어요. 또 어떤 점이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계획을 세워볼 그런 기회도 좀 생겼겠죠. 자, 몸이 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짜증도 나지만 그 상황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이 좀 도와줄 기회가 생겼어요.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 상황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뭔가 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좀 쉴 수도 있고요.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내가 좀 안 좋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한의원에는 원래 오늘 한 명이 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도 두절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있고 둘이서 일을 하게 생겼어요. 매우 지금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당황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여우를 따주시고 여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네, 조금 더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팅. 것도 있을 거고요. 환자분들한테 직접 또 도움을 요청해 볼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든지요, 100% 부정적이기만 한 상황도요, 그리고 100% 긍정적이기만 한 상황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구하고 비슷한 데예요. 전체 일본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50% 정도를 생산한 사과로 아주 유명한 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기록적인 태풍이 한번 몰아친 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사과 수확철이었어요.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사과의 한 90%가 다 낙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절망에 빠졌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 순간 기분이. 이거 어떻게 하지? 올해 1년 동안 해놓은 농사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태풍에도 붙어있는 저 10% 사과는 도대체 뭐지? 근데 마침 그때가 일본에서 입시철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합격 사과라고 해가지고는 그거를 평상시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순식간에 돈이 났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면서 한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 붙어있는 사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독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유태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눈을 뜨면은 그래도 내가 오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게 긍정적이지? 그 순간순간의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는 책으로도 썼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의미심리학이라는 그런 로고세라피를 창시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노신사가요, 이렇게 술집에 들어가는데 술집 앞에서 웬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병원비가 없어요. 집안에 저희 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못 가고 있단다. 제발 이 꽃을 좀 사주세요. 라고 해서 이 신사가 너무나 그 할머니가 가여워가지고는 그 꽃을 사들고는 이제 술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놀려댔대요. 야이씨 바보야, 너 속았다고. 저 할머니한테 손자도 없어. 아유, 맨날 저러고 파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제 정말이야? 진짜로? 그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진짜 없는 거야? 우와, 친구야, 우리 건배하자. 산토리니 위스키. 이런 광고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에 더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할머니한테는 아픈 데가 없구나, 너무나 다행이다 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제가 한 8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너무나 듣고 싶은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들으려면 한 8일 정도 한의원을 비웠어야 돼요. 근데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원장님도 그때 그 교육을 또 같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원장한테 양보를 하고 제가 한의원을 지키기로 하고 그 원장님이 이제 교육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자리를 비우면 환자는 누가 봐? 8일 동안 한의원은 문을 닫으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병원을 어떻게 해? 환자들은 누가 돌봐? 하면서 안 되는 이유만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아니 근데 원장님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제 마음에 가만히 물어보니까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대진을 할 원장님을 구해놓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못 가는지 이유만 가지고 있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갈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다가요. 가기로 딱 결정하고 나니까 왜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우면은 그 뒤에 환자들한테 더 다양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잖아. 내가 가가지고 그 원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가지고는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그 뒤에는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잖아.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이유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뭔가 내 주변에 너무나 힘들거나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이 있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고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부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요. 그렇게 할 때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자신일 겁니다. 그렇게 주변에 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